이 도표에서 보신다면은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오감, 이 위에 안이 비설신, 이걸 오감이라고 하고요. 이 의식까지 하면은 육식, 즉 육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감을 통해서 이 정보가 이 잠재의식에 쌓이게 되는데, 이러한 욕구 불만이라든가 어떤 그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잠복 응어리로, 즉 잠복 감정, 잠복 관념, 잠복 응어리로 이렇게 쌓이게 되면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공치료라 함은 이러한 그 표면 의식의 어떤 모든 정보 전달이 이 잠재 의식에 미치게 할 수 있어야 이 잠재 의식에 응어리져 있는 잉여 에너지가 풀어짐으로써 어떤 뚜렷한 치료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어떤 도표가 되겠습니다. 즉, 임상적으로 봤을 때 이 신체와 그 마음이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 잠재의식과 신체를 말하는 것이지, 이 위에 표면의식과 신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즉, 잠재의식의 조그만 영향이 변하는 그 신체에 바로 어떤 감정이라든가 생리 또는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 표면의식의 자극은 우리 신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공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 표면의식의 망을 통과해서 잠재의식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한번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일도와 뇌파와 관계라는 도표입니다만은, 즉, 베타파, 우리가 지금 말하고 듣고 보고 하는 이 지금 현재 환경, 이것이 베타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주파수 뇌파가 1분에 14사이클 이상 되는 어떤 그런 파장이 되겠습니다.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베타파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있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 있는 어떤 그런 현실 세계가 되겠습니다. 즉, 알파파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세계로, 정신일도 세계 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ESP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일도 상태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흑백 꿈이 꾸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파에서 알파파까지, 또는 이제 더 깊게 들어간다면 세타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깊은 내부의식, 심내부의식 수준이라고 보는데, 총천연색 꿈을 꾸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 수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즉 척추 운동과 또는 복부 운동을 같이 해주게 되면 이 산성과 알칼리가 중화되어서, 즉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입안에 침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생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입안에 알칼리를 해리시킨다 그러죠. 중화시킬 수 있는 물이 필요해서 물이 입안에 침이 고이고, 또 산성을 해리시킨다 그러죠. 중화시키는 열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승화강이 가장 이상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의념을 집중해서 그 의념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기신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런 것들 또는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생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 즉 심내부 의식에 이렇게 알파파, 세타파에 심을 때, 내려가 있을 때, 주문을 했을 때 바로 그 주문한 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기공치료도 반드시 표면의식을 통과해서 잠재의식까지 들어갔을 때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기공치료 쉽게 말하면 기를 주는 이가 기를 발기라고 그러죠. 발기를 했을 때 잘 받아들이는 사람, 효과가 좋은 사람이 있고 효과가 별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기를 주는 사람보다는 기를 주는 사람의 능력보다는 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유형이 더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그런 유형들은 즉 그 잠재의식을 많이 활용하는 유형이 있고 표면의식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 유형으로 분석을 해보면 즉 INFP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내향성, 직관형, 감정형, 인식형 이런 유형들은 이 잠재의식을 주로 사용하고 잠재의식은 식물성 신경이 발달한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 기를 잘 받아들이고 느낀다는 것이죠. 반대로 왼쪽에 이런 외향형이나 감각형, 사고형, 판단형들은 동물성 신경이 발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즉 표면의식을 많이 사용하고 이 일은 잘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감각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사고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잘해서 어떤 일적인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런 일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유형들이란 얘기죠. 반대로 오른쪽에 직관을 감정을 인식 또는 내향형의 이 사람들은 어떤 크게 보고 어떤 일보다는 사람의 감정을 우선으로 하고 또는 결단보다는 인식만 하고 있는 그런 유형이다 보니 약간의 어떤 업무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좀 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아주 뛰어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부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의식과 관련이 있는 즉 오른쪽에 내향과 직관과 감정, 인식형들이 기적인 반응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도표에서 봤을 때 우리의 사주에 나오는 십신으로도 구분이 되고 심리 분석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즉 여기에서 보시면 이 사상적 관사라고 감정적 식상이 서로 상반됩니다. 상대적입니다. 서로. 그래서 사상적인 사람은 감정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인 사람은 사상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감각적인 유형은 직관적이지 못하고 직관적인 유형은 감각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상극이라는 얘기죠. 오명에서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기를 가장 잘 못 느끼는 사람은 이 관살, 쉽게 말하면 사상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잘 느끼는 어떤 그런 유형들은 받아들이는, 즉 직관적인 잠재의식하고 관련있는 직관적인 유형, 인성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상적인 관을 쓰건 사고형이 되겠죠. 이 유형보다 더 이 기를 못 느끼는 유형은 이 비경겁제, 주체성, 쉽게 말하면 독립군형, 가장 주체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관보다 더 그 다음으로 잘 느끼는 유형이 감정적, 쉽게 말해 식상을 주로 쓰는 감정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잘 느끼는 유형이 감각적인 재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진다면 가장 직관적인 유형이 기를 잘 느끼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사람, 그 다음에 감각적인 사람, 그 다음에 사고를 많이 쓰는 사고형 사상적인 사람, 그 다음 제일 못 느끼는 사람이 주체성이 강한 아주 아상이 강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가장 기를 못 느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사람 중에 모여서 이 직관적, 쉽게 말하면 직관형의 사람과 감정적인 사람은 이 기공치료를 손을 안 대고 기치료를 해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 감각적인 사람 또는 그 사고를 많이 쓰는 사고형, 주체형, 이런 세 부류는 기를 발기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손으로 직접 힘을 써서 이렇게 다스려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즉 여기 심리 기능을 4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이것이 감각, 직관, 사고, 감정. 아까 말씀드렸죠. 감각과 직관은 서로 상반되고 사고와 감정이 서로 상반되고, 즉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정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감각적으로 인식을 하고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부류, 즉 정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고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하는 부류,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류,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서 직관이 가장 잘 느끼고, 그 다음에 감정이 그 다음 잘 느끼고, 그 다음에 감각이 3번째, 사고가 4번째, 그리고 판단, 인식, 이거는 다 합쳐서 가장 5번째, 가장 기가 둔감한 유형이다. 쉽게 말하면 경락으로 치자면 경락이 가장 예민한 유형이 잠재의식과, 경락도 잠재의식, 기도 잠재의식에 깊이 뇌파를 내려서 알파파, 세타파 내려가야 기를 감지할 수 있고 운행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즉 직관 성분이 가장 경락이 예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즉 인식과 판단 가진 주체형이 경락이 가장 둔감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잠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를 주는 이보다 기를 받는 이의 유형이 더 중요하다. 즉 구별을 잘해서 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성향의 사람한테 기공치료를 해야지, 또 반대로 기가 둔감한 사람들한테 했을 때는 상당히 조금 난감한 상황이 연출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수련지도나 기공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이런 것들이 더 잘 표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남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더 기를 잘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특별하게 더 외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거는 외향적이냐 아니면 내향적이냐에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봤을 때 기를 잘 느끼는 유형, 기를 잘 못 느끼는 유형, 또 기를 주는 사람의 어떤 내공 능력, 이렇게 봤을 때는 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를 주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이걸 봤을 때 16유형인데 직관형에 해당이 되는, 여기에 직관 2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류들이 기운을 잘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감정형이 되겠죠.
이 부류 가운데 두 줄 부류들이 잘 느낄 수 있는데, 즉 직관과 감정이 이 두 곳에 다 속하는 이 가운데 이 네 부류가 기를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각형인데, 여기 감각형이 되겠죠. 감각형이 세 번째인데, 그 세 번째보다 더 잘 느낄 수 있는 유형들이 이 네 유형이 되겠죠. 이거는 감정형에도 속하고 감각형에도 속하니까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심리 유형 검사로도 확인이 되지만, 여기에 옆에 정인, 편인, 또 이 감각의 정제, 편제, 이런 감정의 상관, 식신, 또는 사고의 정관, 편관, 또는 인식의 비견, 판단의 겁제, 이런 또 내양, 외양의 편간지, 정간지, 이런 것들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운을, 예를 들어 손가락의 길이를 길어져라 했을 때 실제로 1cm 이상 길어지는가, 또는 손바닥을 펴서 손가락으로 또는 손바닥으로 기를 전달했을 때 30cm 이상 떨어져 가지고 그 기운을 느끼는가 못 느끼는가에 따라서도 이 사람이 경락이 예민한 잠재 의식을, 식물성 신경을 주로 발달해 있는 직관형의 또는 감정형의 사람들인가, 유형들인가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것은 쉽게 말하면 관념, 쉽게 말하면 집중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의 표면의식, 어떤 의식적인 그런 것들이 발달해 있는 사람들은, 즉 감각, 사고, 판단이 발달돼 있고 동물성 신경이 발달돼 있고 표면의식, 아까 말씀드렸죠. 표면의식이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장점은 집중을 잘하고, 집중을 잘하나 단점은 혼침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 관법은 장점은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나 단점은 잡념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것들은 잠재의식을 주로 사용하고 식물성 신경이 발달되어 있고 직관, 감정, 인식,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참고로 여러 가지로 유추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